그렇게 2년을 완전 페인처럼.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덧 몸무게가 104kg까지 늘었다는 주원 씨. 그래서 걷기와 스쿼트를 시작했고 무려 50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 20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걸어서 출근하기. 그래서 40kg를 빼는데 2년 정도 걸렸거든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꼭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김주원 씨는 출근길에도 항상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제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네, 저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5분만 가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해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운동센터입니다. 안녕. 제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센터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16년 차 홈트 전문 트레이너라는 주원 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다이어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게임 중독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막 약간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게임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하루 종일 근데 어쩔 때는 16시간 동안 눈 뜨면은 PC방 가서 정액 끊어놓고 한타나 막 콜라 같은 거 마시면서 라면이랑 막 그런 거 계속 먹으면서 계속 했어요. 계속. 그렇게 2년을 완전 페인처럼.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어느덧 몸무게가 104kg까지 늘었다는 주원 씨.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스쿼트 20개 이런 식으로 해놓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화장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스쿼트를. 몰래. 그리고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 걸어서 출근하기. 그리고 40kg를 빼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10kg를 빼는데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걷기와 스쿼트를 시작했고 무려 50kg 정도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젠 움직이는 게 항상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주원 씨는 회의를 할 때도 서서 합니다. 저 완전 추천할 거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골반 한쪽씩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골반의 움직임과 허리부터 복부까지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꼭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화이팅!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죠. 함께하는 움직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곳 직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 대부분 산책을 나갑니다. 하루 평균 8,000보를 걷는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등 걷기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걷기를 시작한 게 캠페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난이도별로 조성된 산책 코스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걷기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살이 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걷기 시작하고서 6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심히 걸어오는 이분, 바로 회사 내 걷기왕 윤석훈 씨입니다. 제가 걷기왕입니다. 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일 8,000보 이상을 걸었다는 석훈 씨. 제가 작년에 되게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몸무게도 갑자기 늘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 걷기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걷기로 이제 내 몸을 한번 건강을 되찾아보자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년 만에 걷기로 10kg을 감량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만의 걷기 노하우는 대체 뭘까요? 자세히 지켜보니 하루 8,000보 이상을 걷기 위해 가까운 화장실은 패스하고 가장 멀리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되도록 자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걷기를 의식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쉽게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걸을 수도 있지만 같이 걸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걸을 때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걸으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8,000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더 움직였을 때 칼로리 소비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 장비로 이 측정자의 마시는 산소량과 내뱉는 이산화탄소량을 이제 측정하여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할 수 있고 동시에 분당 칼로리 소비량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먼저 운전하며 이동을 해봤더니 13kcal가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으면 어떨까요? 자, 그 결과 23분 거리에 119kcal가 소모됐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와 계단으로 올라갈 땐 어떨까요? 계단의 열량 소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보단 직접 가서 찾아오는 게 역시나 에너지 소비량이 더 컸습니다. 운전하는 것에 비해서 공원 걷기가 3배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었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똑같은 양을 계단을 걷는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4배 정도의 에너지 소비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어플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음식물을 픽업해서 돌아올 때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어떻게 앉아있는 게 에너지 소비량이 더 클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때와 가자미 근 운동을 하며 앉아있을 때, 짐볼에 앉아있을 때 각각 상황을 나눠서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 결과 가만히 앉아있거나 짐볼에 앉아있는 것에 비해 가자미 근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열량 소비가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가자미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고 짐볼에 앉아 있는 경우에서도 코어 근육을 계속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그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자미 근은 다리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가자미 근은 혈중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산물을 빠르게 태워 없애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최근 미국 휴스턴 대학교 연구진이 가자미 근 운동을 했을 때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식후 혈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 모두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하루 중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요. 한 서너 시간 이상은 되겠죠? 하루에? 예. 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저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간헐적인 움직임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서 니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혹시 니트 운동법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니트를 입고 운동하는 건 아닐 거고 뭐 여러 가지 처음 생각이 들어봤어요. 네, 니트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고 하는 그런 영어 문자의 약자로서 비운동성 활동 열 생성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서 뭐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든지, 또 계단 오르기나 산책하는 것이나 또 약간의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서 혈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약간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몸의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결국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대사질환 유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 당뇨 관련 의료비가 이 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약 2,320억 달러였던 이 당뇨병 치료비가 2021년에는 9,660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그래서 9,66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요. 1,340
8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아이고. 예. 네. 국가 예산이요. 이 약 얼마냐면요. 656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비용이 전 세계 당뇨병 1년 치료비로 지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이것만 조절 잘해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의자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사 질환을 해결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